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시니어입니다. 아마 모두들 만성염증이란 말을 한 번씩은 꼭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계신지요? 만성염증이란 우리 몸의 방어 체계가 너무 오래 활성화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상처가 생기면 우리 몸은 염증 반응을 일으켜 그 부위를 보호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나 만성염증이 생기면 이 방어 체계가 지나치게 활성화되어 염증 반응이 멈추지 않고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금일은 우리 몸에 있는 만성염증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또한 항산화 식품으로 유명한 마늘이 어떤 식으로 만성염증에 도움을 주는지, 더불어 만성염증을 잡기 위해 마늘을 어떤 방법으로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만성염증이 나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만성염증이 여러 가지 질환을 일으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만성염증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너무 과도하게 반응할 때, 혹은 잘못된 신호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만성염증이 지속되면 다양한 질환들이 생겨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시로 당뇨병, 심장병, 관절염 등이 있겠습니다. 만약 우리 몸속에 만성염증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상을 관찰하여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가령 근육통, 피로, 발열, 관절통, 소화 문제, 피부 장애 등 다양한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동시에 하나가 아닌 두 가지나 세 가지 이상의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만성염증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액 검사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혈액에는 염증 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염증표 지자라는 게 존재합니다. 특히 시반응단백, 세포 침륜율, 백혈구의 수를 통해 염증의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면 만성염증을 의심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만성염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장의 기능 개선과 혈액순환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걷기도 좋고요. 조깅, 자전거, 수영과 같은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두세 번 꾸준하게 30분 이상 해주시면 체내 염증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햇볕을 쬐며 외출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비타민 D는 꼭 햇볕이 있어야만 합성이 되는데요. 이 비타민 D는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며 만성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참고로 비타민 D는 식품으로도 섭취가 가능하지만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따라서 꼭 걷지 않으셔도 좋으니 바깥에서 햇볕을 쬐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하루 30분 정도는 낮 시간에 밖에 나가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세 번째로는 항염식품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평소 먹는 식단에 항염식품을 포함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항염식품으로는 과일, 채소, 녹차, 생선, 고구마,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금일 소개해드릴 마늘은 강력한 항염식품으로 유명하지요. 마늘 속에 들어있는 유익한 화합물인 알리신이 만성염증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알리신은 마늘에 들어있는 유황 화합물로 매운맛과 독한 냄새를 나게 하는데요. 이 알리신은 마늘을 자르거나 으깰 때 만들어집니다. 알리신은 암세포 분열을 억제하며 동시에 암세포 사멸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어느 한 국제 학술지에서는 마늘을 연간 1인당 1.5kg 이상 섭취하면 위암 발병률이 낮아진다는 내용이 실렸는데요. 계산해 보면 하루에 4g 정도의 마늘 섭취가 필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보통 크기의 마늘 한두 알이면 4g이라고 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알리신은 강력한 항균 작용이 있다 보니 식중독균을 죽이는데요.
특히 위궤양의 원인이 되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죽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항산화 작용을 통해 체내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여 노화를 예방하고 면역력 또한 강화시켜준답니다. 여러분 혹시 마늘 주사라는 말 들어보셨는지요? 요즘은 병원에 가면 피로 회복을 목적으로 마늘 주사라고 부르는 수액을 놔주고는 합니다. 그 원리가 바로 알리신의 피로 해소 효과 때문입니다. 신기하죠? 우리 몸에 비타민 B1이 부족하면 피로가 해소되지 않고 활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비타민 B1이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도와주는 성분이 바로 알리신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쌀을 주식으로 하니 비타민 B1이 부족해지기 쉬운 식단 구조를 지니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요리 대부분에 마늘이 들어가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네요. 이렇게 마늘은 여러 가지의 만성염증을 조절해주는 고마운 음식입니다. 이러한 항염작용으로 관절염, 심혈관 질환과 대사증후군 등 다양한 질환에서 염증을 줄이고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마늘, 어떻게 먹는 게 제일 좋을까요? 사실 마늘은 신선한 상태일 때 바로 먹는 것이 가장 항염작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늘에 유용한 화합물들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이죠. 특히 자외선을 받았을 때 알리신 함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늘을 햇빛에 내어놓았다가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생마늘은 특유의 향과 맛이 너무 강하다 보니 다섯거려질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가열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마늘을 가열하게 되면 마늘 속에 알리신 생성이 줄어 효능이 낮아지게 되는 단점이 있지만요. 자르거나 다진 상태로 몇 분밖에 둬서 알리신 생성을 많이 유도해 놓고 그 이후에 가열해서 복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마늘을 숙성시켜 만든 흑마늘로 복용하시는 것도 좋고요. 흑마늘은 일정한 온도와 습도에서 오랜 기간 숙성된 마늘로 매우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흑마늘 또한 가열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알리신 함량은 조금 감소합니다. 대신 S알리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이 추가적으로 생성되어 항염작용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마늘 특유의 향과 맛을 완화하고 부드럽게 섭취하고 싶다면 꿀과 함께 복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늘과 꿀은 모두 항산화 효과와 면역력 증진의 효과가 있는데요. 특히 이 꿀에는 항균 작용과 면역 조절 효과를 가진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마늘과 꿀을 함께 드시면 마늘의 효능을 더욱 즐길 수 있겠죠. 마늘이 위벽을 자극하는 음식이다 보니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복용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이때 꿀이 소화를 돕는 효소를 포함하고 있어서 마늘과 꿀을 함께 드시면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늘을 복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마늘은 혈액 응고를 방해하기 때문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억제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데요. 이런 작용으로 인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는 분들의 경우 반드시 의사와 전문적인 상담을 가진 후에 복용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마늘 속 알리신이 위벽을 자극하기 때문에 위장 장애가 있는 분들이나 위산과 관련된 문제를 가진 분들은 과도한 마늘 섭취를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유용한 마늘을 적절하게 복용하면 만성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항염식품만으로 완전한 치료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건강을 위해 조금씩 마늘을 즐기면서 만성염증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